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서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네. 동물과 관련해서 뉴스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동물을 학대했다거나 네. 또는 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거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동네에 들개가 출몰했어요, 네. 멧돼지가 출몰했어요, 그리고 네. 벌떼가 집을 지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사실 요즘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혹시 저 아이가 유기된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은 길에서 유기동물을 만나거나 또는 좀 구조해야 되는 동물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많은 뭐 시민분들이 그러면 바로 119에다가 전화를 하거든요. 아, 그렇- 그냥 네. 저기 소위 말해서 저희 시대에 맥가이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렇죠. 항상 전화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네. 예. 근데 원래 119의 주요 업무라고 하면은 화재 진압이랑 인명 구조잖아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벌집을 제거해 주세요. 네. 아니면 심지어 열쇠를 잃어버렸으니까 문을 문을 따주세요. 따주세요. 동물 구조 포획을 해주세요. 음. 이런 신고가 이제 생활 안전 신고라고 하는데 이게 주요 업무 신고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방관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2017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횟수가 80만 5천 건 정도 됐거든요. 네, 80만 5천 건. 5천 건.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 52.5%가 이런 생활 안전 출동 건수였어요. 42만 3천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래 업무에서 살짝 비껴난 그렇죠. 업무를 본래 하느라. 업무보다 예. 덜 중요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무에 출동하는 횟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활안전 출동 42만 3천 건을 분석해 봤더니 1위가 벌집 제거. 그리고 2위가 바로 이 동물 포획 업무거든요. 무려 12만 5천 건입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되는데 이걸 365로 나누면 343이 나와요. 즉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매일같이 아. 300번 넘게 동물 구조를 위해 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니 이게요. 말이 안 근데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멧돼지가 많고 이렇게 들개들이 많은지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위클리벳을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동물 방송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도 고백하자면 2003년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8차선 도로에서 다리를 다친 개가 한 마리 놓여 있는 걸 제가 네. 구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저도 바로 119에 전화를 그렇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15, 15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 그건 저희 주요 소관 업무가 그렇죠. 아닌데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럼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딱히 연락하실 데가 없습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이게 십몇 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계속 됐던 거예요. 과거에도 119 구조대원분들이 주요 업무가 아닌 이런 동물 구조 업무에 너무 이제 업무량이 쏠리다 보니까 네. 주요 업무에 오히려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출동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과거부터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05년에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월부터 7월까지 동물 구조를 위해 출동한 건수가 교통사고 구조 건수보다 더 많더라. 이런 아. 얘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1년 지날수록 동물 구조 출동 건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11년에는 3만 3천 건이었어요, 이게.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확 몇 늘어나- 배가 늘어난 거죠. 2012년에 4만 7천 건. 쭉쭉쭉 늘어나서 작년에는 무려 12만 5천 건까지 늘어난 거고요. 서울만 봤을 때도 2011년이 6,900건이었거든요. 네. 2012년이 16,000건. 그러니까 뭐 두 배씩 막 팍팍 늘어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소방대원분들이 동물 구조에 대해서 이거를 다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은 119 소방관들, 소방대원들은 말 그대로 그 처음에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 인명구조, 그러니까 그 부분에 특화되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선발되신 분들이고 교육도 그쪽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부탁을 드리는 그 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이분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신고가 왔으니까 가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아 이거는 네.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 소방청이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제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2달 전인데 3월 말에 비긴급 생활
생활 안전 출동 거절 세부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런 관련돼서 신고가 왔을 때도 네. 긴급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시행령에 보면은 뭐 긴급하지 않은 동물의 구조나 포획 신고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나는 출동을 해서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동물구조 신고가 오면 출동을 무조건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세부 기준은 뭐냐면 신고 단계에서 이걸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긴급하지 않다라고 분류가 되면 아예 신고가 왔을 때 바로 출동 자체를 거절하는 기준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된 지 지금 2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고가 딱 들어오면 긴급, 잠재 긴급, 비긴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동물 구조를 하더라도 긴급한 경우는 바로 출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비긴급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119에선 출동하지 않고요. 유관 기관,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 아니면 아예 민간 기관에 이제 구조를 요청하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민간 기관이라고 하면 동물 구조 관련해서는 이제 동물 보호 단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비긴급 이런 동물 구조에서는 119가 출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워낙 119에 그런 잡다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기준들을 마련을 하신 건데 네. 사실 일반인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 아직까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그럼 어디다 전화를 해야 돼? 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무조건 119부터 맞아요. 누르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됐는데 여전히 비긴급 동물구조 신고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근데 뭐 출동을 이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앞으로는 이런 동물구조, 동물포획 신고는 어디다가 하냐? 그게 문제인데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2000년 초반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구조를 전담하는 조직 같은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119에서 이걸 거절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다 연락하게 될 텐데 네. 이 지자체별로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게다가요. 네. 밤 시간대라든지 새벽 시간대에 그렇죠. 또 하게 주말이나. 되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자체는 전화 안 받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과가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또 동물보호 전담 인력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한 명이 담당하는데 이분이 동물보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에도 직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위탁을 하잖아요. 근데 위탁 보호소의 인력이나 시설 상황이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구조 신고를 주말에 했을 때 어떤 곳은 보호소 소장님께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이 구조 활동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화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가 처리하던가 동물보호단체에 전화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천차만별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지금은 119가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구조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각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속 터지는 상황이죠. 아니 이게요. 자 알아서 하십시오 할 문제가 아닌 네.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뭐 멧돼지 예 들었고 벌떼 예를 들었고 들깨들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한테 인명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반려인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동물 구조와 관련해서는요. 사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아예 동물 구조는 이쪽으로 신고하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로 좀 통합된 그쵸.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도 뭐 한라인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요. 뭐 155 예를 들면 무조건 155에다 전화하면 해결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돈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것도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인력이 없으니까 119도 우리 원래 119 자체가 지금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하기에도 빠듯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동물 구조 업무까지 이제 떠맡고 있다가 이걸 이제 포기해버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정말 동물 구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나 예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갖춰 나가야 되는데 좀 유럽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잘하고 있는 곳이요. 그렇죠. 예. 역시 유럽이 잘하고 있는데 이 독일 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인이 있는 동물 구조를 119에 신고를 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좀 내려주세요. 좀 이런 신고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19에 이런 민원 신고가 오는 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이 있는 동물 구조를 위해서 소방대원이랑 소방 차량까지 출동을 했다.
그럼 주인이 돈을 내야 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주인이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당 100유로에서 300유로 꽤 비싸요. 30만 원까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함부로 부르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있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동물 구조를 위해서 소방대원이랑 차량이 출동해 버리면 화재 진압할 차량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독일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동물 구조용 차량을 별도로 만들어 두는 거죠. 인력이랑. 맞아. 네. 큰 차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뭐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소방서에서 수의사를 고용을 해놓는 거죠. 소방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동물을 그럼요. 다룰 줄 아는. 그렇죠. 예. 그래서 동물 구조 신고가 오면 수의사가 포함된 인력이 나가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압할 소방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걸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힘들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이 소방 인력도 제대로 갖추기가 참 힘든 나라인데 거기다 대놓고 동물 구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게 증가 건수 자체가 차원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물 쪽에 왜 우리가 돈을 투입해야 될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런 거를 방송을 통해서 지금 2018년이잖아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참 갈 길이 멀었구나.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전담 조직과 한 라인이 생길 때까지는 뭐 일반 시민분들도 모든 걸 119에 전화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주요 업무를 담당하기도 이미 119는 벅찬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우리 소방대원들 괴롭히지. 괴롭히지 말고. 그분들은 죄가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네. 죄밖에 없거든요. 예, 이건 청원을 해야 되겠네요. 국민청원. 예, 자, 저희가 동물청까지는 안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급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 하루빨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위클리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